그나마 이재명의 대항마로 출마가 고민 중이었다라는 보도가 전설처럼 전해졌던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이인영 의원인데 결국은 불출마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러자 비명그룹에선 형 이러려고 오선했어라는 소리까지 듣고 있습니다. 이인영 의원, 지금은 이재명 대표에게 주도권을 줘야 하는 시기다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집니다. 운동권 출신에서 이번 전대는 이재명 판이라고 생각한 것 같다. 그러자 다양한 반응이 나옵니다. 형, 이러려고 오선했어요? 이번에 안 나서면 86그룹 전체가 붕괴할 수도. 한 자릿수 득표하면 다음 기회 없다. 개딸에 집중 공격받고 지금 받고 있죠. 당선될 것 같으냐, 몇 표나 나오는지 보자. 수박, 뭐 이런 소모되기만 할 것이다. 나가봤자 유효하지 못하다. 형, 이러려고 오선했어요? 이인영 의원한테 형 이러려고 오선했어요? 이 말이 굉장히 사실은 자존심 상하게 들리고 굉장히 뼈 아프게 들릴 것 같은데 형 어떻게 보세요? 이인영은 사실 우리 뭐 학교 형인데 예. 국민의힘은 무지하게 뜨거운데 예. 민주당은 이렇게 춥죠. 예. 아무도 못 나서고 있고. 근데 그게 이제 민주당의 지금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까 뭐 이제 똘똘 뭉쳤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뭉친 거는 맞는데 그 뭉치는 거, 그 단합과 단결의 의미가 있으려면은 원래 다양한 목소리가 있고 그게 어떤 정상적인 토론과 경쟁과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나가 되면은 정말 바람직한 단합인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굉장히 강성 지지층, 개딸이라고 하는 강성 지지층이 있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약간 다른 얘기를 하면은 문자 폭탄이라든지 엄청난 비판, 위협을 가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 하나가 된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저는 정상적인 그 하나됨, 정상적인 단합은 아니라고 봐요. 굉장히 추워요. 동생들이, 친한 동생들이 형이 좀 나서주길 바란 동생들이 형 자존심도 없어? 이러려고 형 오선했어라는 말 들었을 때 형의 심정은 사실 굉장히 마음 아플 것 같은데. 그냥 형도 살아야지 뭐 이런 얘기겠죠. 형도 나도 살아야지. 왜 나보고 그래? 왜? 네가 나가라. 이게 굉장히 추워요. 아니면 내가 이제 너한테 형이라고 부를게. 네가 나가라. 네, 지금 뭐 586 그룹도 거의 지금 패닉이고 제가 볼 때 뭐 이재명 당대표의 그 대항할 만한 세력 인물이 없죠. 네. 그러자 민주당의 진짜 형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쓴소리를 했습니다. 누가 이재명 대표에게 도전하겠냐? 아마 강성 지지자들 사이에서 돌았냐는 소리 들을 것이다 라고 쓴소리를 했다는데 유인태 형 얘기 들어보시죠. 유인태 전 사무총장. 대권 노리는 사람이 연인 모양 안 좋다. 도움 안 된다. 전당대회 지금 나가봤자 들러리. 너 약간 돌았냐? 이 소리밖에 더 듣겠냐? 라고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쓴소리했습니다. 뭐 돌았냐? 돌았냐 나가게? 라는 겁니다. 굉장히 뼈가 있는 비판인데 여기에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지난번 총선 공천 과정에서 이른바 비명 행사한 조응천 전 의원이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비명계 의원들 저한테 비명 지르며 전화했다. 언어 유희. 비명계 의원이 나한테 비명을 지르며 전화했다. 정작 본인은 지난 총선 공천에서 비명 행사. 숨은 쉬고 살고 있는지를 물었다는 거예요. 야, 숨은 쉬냐? 이 조응천 의원 스타일인데 그러자 대답 못하더라. 개딸 전체주의 수용하지 않으면 아오지 탄광으로 끌려가는 분입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오지 탄광으로 끌려간다. 전현기 의원님, 네. 조응천 의원이 굉장히 좀 뼈 있는 비판을 했고 뭐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과도한 비판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아오지 탄광 간다. 북한이다 뭐 이런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친명, 뭐 강성 지지층들을 말을 듣지 않으면은 아우지 탄광행위로 갈 것이다. 아우지 이렇게 탄광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민주당원들이 대부분이 개딸 전체주의로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강성 지지층들만이 이재명 대표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해보고 심지어 우리 지역에 있는 당원들과도 많은 이야기를 해봐도 지금 우리가 맞서 싸우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정말로 위기로 갈 것이다라고 하는
의견들은 정말 대부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성 지지층 일부만에 의해서 민주당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비판들은 저는 전혀 동의하기가 어렵다라는 예.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홍천 의원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신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으나 지금 민주당은 그렇게 소수의 강성 지지층들만에 끌려다니는 정당은 아니니 저런 말씀을 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까지 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네. 그래서 뭐 개딸 전체주의, 뭐 소수의 강성 지지층 이런 내용들은 지금 민주당에는 미치지 않는 그런 의견이다라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옆에 계신 우리 김유정 전 의원님, 네.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도란난 소리들을 듣는다. 지금 나가면. 그런 말 들을 거예요. 어. 예. 왜냐하면 이제 저는 현실적으로 이재명 대표는 확실해요. 출마를 하면 연임되는 건 확실합니다. 그거는 상수로 작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많은 당원들 또 지지층에서 원하고 있는 것도 맞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말씀 나눴던 것처럼 당 내에서 과거와 같이 이재명 대표를 상수로 인정하더라도 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런 얘기도 나와서 그런데 잘 알겠고 우리 이런 방향으로 가봅시다. 뭐 이런 귀결 이런 것들이 그 과정이 생략된 것 같은 느낌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예. 저희 뭐 돌직구 출신 민주당 의원들 대부분 지난 총선에서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했지만 그래서 예. 당원 고치는 것 같고도 몇 년 전 민주당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다양한 목소리가 있었는데 예. 지금은 뭐 그런 게 없다. 뭐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목소리를 내면 이제 공격받고 이제 과거엔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과거에도 주류가 있고 비주류가 물론 있었는데 각자의 목소리를 소신껏 다 냈어요. 그렇지만 이제 방향은 이렇게 갑시다. 그 목소리를 낸다고 해서 비판받지는 않았거든요. 저는 바로 그 지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비주류들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고 막 얘기를 했지만 그거는 그거대로 인정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재명 대표 체제를 누가 인정을 안 하겠습니까? 그거는 상수로 두되 다른 목소리, 다른 의견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 라는 그런 수용성, 인정 이런 분위기가 없다는 것이 저는 안타까운 거고요. 그래서 그 과정이 생략된 채로 가는 모습을 이제 소위 강성 지지층 혹은 그분들과 좀 한 발짝 떨어져서 예. 바라보고 있는 다수의 국민들이 이 모습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늘 염두에 둬야만 정작 대선 국면에 갔을 때 우리가 정권 교체든 뭐든 성공할 수 있을 거 아니냐라는 지점에서의 걱정들을 저는 유인태 사무총장이나 이런 분들이 동시에 같이 네.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